도서관 갈 거야? 아 그래? 그럼 오늘 보래? 어제 아 그래? 그러면은 뭐라고 아 하셨는데 그래? 그럼 봐야지. 그래 이렇게 이동해서 영재반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예 정지만 그러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름만 바뀌면 이상한 정지만 KG반 말하는 거야? 그게 무슨 이상한 영재반이야 이 새끼야. 짬영재. KG반은 이상한 영재반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짬 영재반이라고? 짬영재. 짬은 아니고 그때부터는 영재반처럼 별도로 운영해서 진행합니다. 커리큘럼 자체가 영재반이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짭지반이라기보다는 네, 집안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집안 차이점 없어요. 다만 이제 이름만 다른 거. 학생들의 구성이 좀 다른 거지. 왜냐하면 걔네들은 작년 5월부터 했던 애들이란 말이야. 작년 5월부터 했던 애들이랑 같이 붙을 거야? 같이 붙일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늦게 시작한 만큼 우리끼리 따로 KG반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KS반이라고 해가지고 또 영재반을 굳이 지원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대로 또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 KS. 그래서 KG반은 하루가 더 늘어나. 아니 KG반은 하루가 더 늘어나. 월수는 KS랑 KG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제 분반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애들 상황 분반을 해야 봐가지고 될것 아마 애들 상황 봐서 아마 할 거야. 분발한다. 분발해요. 만약 KG하고 KS로 나누는데 KG가 막 거의 대부분 다 가고 KS에 한 명 있고 그러면 그거는 1대1 가외로. 그건 분반이 힘들지. 아니 KS 친구한테 KG로 바꾸라고 강요를 이제 영재고 안 쓰는 애들 따로. 그렇게 되면 그걸 본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요를 해야 되고. 너무 좀 강요를 해야 돼. 어쨌든 상황 봐가지고 진행할 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어거지로 막 준비할 필요도 없고. 분명한 건 KG반이 과거 입시에는 훨씬 더 경험치가 더 좋을 겁니다. 분명한 건. 실력 쌓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엉덩이 많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입시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아니면 KS. 이 사람이 공짜가 어딨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전자기하 두 번째 2번 진행해 볼게요. 근데 전자기학을 가르치기가 조금 좀 애매해졌어. 이거 하이탑에 들어오면서. 왜냐면 너희들이 처음 접할 첫 번째 파트가 전기장과 전이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원래 어디 있던 파트냐면 물리 2에 있던 거예요. 물리 1에는 이 파트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파트가 아니라 원래 이제 개편되기 전 과정으로 비교하면 이 고3 과정 때 배우던 내용이거든요. 고3 과정 때. 이 전기장과 전이차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난이도가 좀 쉬워졌나 봤더니 쉬워지지도 않았어. 네. 그래서 처음 전자기학을 배우는 친구들에게는 처음부터 약간 좀 벽이 될 수 있다? 약간 좀 높은 산맥을 좀 넘어야 되는 좀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게 맞긴 하죠. 원래로 따지면. 네, 원래로 따지면. 근데 이제 진입장벽이 좀 높다 보면 학생들이 좀 많이 싫어할 수 있는 과목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물리 2에 나왔었는데 물리 1으로 좀 내려와서 난이도 부분에서 조금 좀 어려워졌습니다. 분명한 거. 그리고 되게 좀 낯설 거예요. 전자기학 이 파트 자체가 처음부터 들어가는 파트가. 그걸 아주 알고 좀 시작합시다. 알겠죠? 일단은 오늘 첫 번째 배울 내용은 바로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 전하. 네. 전하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정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들을 통틀어서 그냥 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플러스 그걸 띄고 있는 입자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플러스 전하, 이제 그냥 그래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전기적인 성질 그 자체를 우리가 전하라고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특별하게 막 아주 막 엄격한 뜻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두루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하면 돼.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들, 마이너스 전하들, 전하 뭐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 막 쓴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거에 특별하게 막 이렇게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로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대전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말이죠, 그죠? 원래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는 물체를 정기적인 성질을 띈 물체로 만들어줄 때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그치?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기적인 성질을 띄었을 때 대전이란 말을 써서 표현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전정기에서 이미 배웠던 말이니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력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만 전기력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기력과 쿨롱 법칙이란 말이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고등과정에서 새롭게 추가가 되는 물리량이죠. 예. 그러니까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너희들 정전기를 배워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정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들끼리는 뭐가 발생해? 서로 끌어당기거나, 그지? 그래 안 그래? 예. 또는 밀어내거나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힘을 서로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기는 힘을 이렇게 발생시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기력이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전기력이 발생한다 정도만 다뤘다면 고등과정에서는 그 크기를 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있다. 그게 바로 쿨롱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쿨롱 법칙. 예. 근데 이제 쿨롱 법칙은 아무 때나 막 쓰는 건 아니고 정기적인 성질을 띤 그 작은 입자나 아니면 이런 솔입자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양전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양성자. 양성자, 그지? 음전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전자. 이런 양성자나 전자들 사이 같은 이런 작은 입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힘의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힘의 크기를 갖다가 구할 때 우리가 쿨롱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크기를 산술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알겠지? 쿨롱 법칙을 막 마음대로 막 쓰는 건 아니고요. 이런 미시 세계적인 관점에서 아주 작은 입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정기적인 어떤 인력이나 청력의 크기를 구할 때 이런 법칙으로 해가지고 그 크기를 산술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F는 K R제곱에 Q1 Q2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쿨롱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쿨롱 법칙. 단위는 뭘 쓰냐면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두 입자 사이에서 발생되는 힘의 크기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공식을 통해 가지고 산술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씩 분석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입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입자 한 놈은 얘가 양전하, 얘는 이제 음전하라고 하면은 각각 어떻게 되냐 이게 얘가 A이고 얘가 B가 있다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얘를 잡아 당기는 힘은 요렇게 발생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F, A, B라고 한다면 반대로 B도 누구를 끌어당겨? A를 끌어당기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요거는 F, B, A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둘의 크기는 딱 봤을 때 어떨 것 같아? 같아요. 작용, 반작용의 관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두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때 이 힘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입을 시켜보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R이라고 얘기합니다. R이라고 해서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곱의 관계로 그 크기가 약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Q1과 Q2는 뭡니까 이게? 이 각각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Q1이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Q2라고 했을 때 두 입자의 전하량을 곱한 것으로 이 힘의 크기를 산술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는 쿨롱 상수라 그래서 9.0 곱하기 10의 9승 정도 되는 값을 가지고 있는 상수값이니까 이것도 역시 일반적으로 뭐 크기를 굳이 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 값을 대입해가지고 구하기도 하지만 그냥 상수 그 자체로 놓고 계산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관계로서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전하량이 뭡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다고. 나 물어볼게. 전하량이 뭐야? 전하량이 뭐냐? 이거 저번에 가르쳐주지 않았냐? 전하량? 전화의 양. 전하의 양. 진이 전화의 양. 전하의 양인데 좋다 그러면 그 전하의 양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단위를 통해서 표현을 하지? 쿨롱.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서 표현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쿨롱은 어느 정도의 입자들의 수를 얘기한다 그랬지 선생님이 이번에? 그렇지. 6.258 18승계의 전하들의 양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1쿨롱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 정도의 양이 1초 동안 도선의 단면적을 지나가면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 암페어. 1암페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냥 그래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쿨롱 법칙이에요. 좀 이따가 이거 어디다가 활용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겠죠? 활용 방안을 좀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전기력과 쿨롱 법칙에 대한 이론. 어려운 거 없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전기장과 전위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량이 너희들에게 제시가 됩니다. 전기장 들어봤냐? 자기장은 들어봤어도 전기장은 좀 생소할 거야, 그지? 윤호, 전기장 들어봤어? 들어봤다고 한 사람은 아마 이 사람들은 저기 물리 2까지 선행이 된 사람들일 것이야. 들어본 사람들은 들어봤어? 문제에서 풀잖아. 문제에서 풀었다고? 전기장을 아직 우리가 다루진 않았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것들은 자기장을 다뤘지 전기장을 다루진 않았어. 네? 전기장이 물투예요. 네, 물투에서 물건 아니에요. 안 나와요, 물원에서. 배웠어. 전 선생님 가르쳤어요. 그렇지, 가르쳐 줬을 수는 있어, 누가 서비스로. 그래 안 그래? 근데 실제 고등 과정에서는 물원 과정에서는 전기장이 안 나옵니다. 왜요? 아니, 그 예전에 그러니까 과거 분리에서 했던 거 그거는 그래 안 그래? 실제 교육 과정에서는 안 나온다고. 물원 과정에서는. 물원 과정에서는 전기학 자체가 없잖아. 바로 자기학으로 들어가잖아, 그지? 물원 과정에서는. 네. 그래서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 옛날 과정을 따지면 좀 높은 수준의 물리학에서 이제 배우는 과정인데 어쨌든 요걸 한번은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될 건 자기장과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 그 전기장부터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전기장 우리가 이제 문자라고 뭐라고 쓰냐면 대문자 E를 놓고 씁니다. 일렉트릭의 약자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의 약자로 E를 써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의는 간단해.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야, 공간. 예,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그러니까 자기장도 뭐였어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기력은 되게 우리가 익숙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자기력 아까 했었으니까. 근데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생소해. 근데 문자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좀 편할 거야. 우리가 이제 이 전기장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면 E는요 Q분의 F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 Q분의 F. 근데 느낌을 좀 봐야 돼. Q분의 F. Q는 뭐겠어 이거? 전화량이죠, 전화량. F는 전기력. 이 전기력. 전기력. 그러니까 전기력을 뭘로 나눈 개념이냐면 전하량으로 나눈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하다 보니까 수학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단위 전하. 그러니까 이제 1쿨롱이겠죠, 단위 전하면. 그죠? 1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량을 갖고 있는 입자가 그 전기장 속에 존재한다면 그 전기장이 받는 힘의 크기, 그것을 갖다가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장이라고도 부르지만 전기장의 세기라고도 부릅니다. 전기장의 세기. 알겠냐? 이거를 Q분의 F로 푼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단위 뭐 쓸까 이거? 얘의 단위가 뭘까? 뉴턴. 얘의 단위는
쿨롱. 그래서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로 우리가 전기장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이 전기장도 보면은 알겠지만 이거 벡터야 아니면은 스칼라야? 벡터. 벡터지 벡터. 그러니까 이 방향이 존재해 안 존재해? 해요. 해야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 근데 이제 이것도 결정했어 과학자들이. 딱 뭐 전기장의 실제 방향이 있어갖고 그지? 그걸 보면서 화살표가 이쪽이네 하면서 알아낸 게 아니고 정한 겁니다 임의로. 누구를 주체로 한다고 그랬어? 플러스. 전기 파트에서는 그렇지 플러스 극을 띄고 있는 양성자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전기장의 방향도 누구를 기준으로? 플러스 양성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방향을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즉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어느 쪽을 향한다고? 마이너스 극성 쪽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모식화 시켜보면 양성자를 띤 입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음성자가 하나 있다, 전자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얘한테서 전기장이 이렇게 나와. 그지? 그래.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향하는 이런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이런 전기장은 사방으로 펼쳐지거든요. 왜냐면 입자들이 대부분 스피어, 구의 형태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 전기장은 사방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실제 모식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니까 참고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게 이제 전기장의 모습.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 전기장을 배우기 전에는 요거까지가 이제 딱 물리 원에서 여기까지가 나오는데 그 쿨롱 법칙을 통해서만 전기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기장 공식으로도 우리가 전기력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 그치? 그래 안 그래? 여기 있는 두 번째 전기장과 전기력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좀 수식으로 좀 살펴보면 F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지? 2 곱하기 Q 2라고 하는 이런 이제 관계로 표현이 가능하죠. F는 Q2. 근데 아까 아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더 복잡하게 할 건 없고 어쨌든 전기장과 전기력의 관계로 해가지고 전기력의 크기를 구할 때는 우리가 꼭 이런 쿨롱 법칙만 쓰는 게 아니라 전기장과의 관계에 의해서 Q2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도 변형해서 쓰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서 잘 알아두십시오. F는 Q2, F는 K R제곱의 Q1, Q2 모두 다 전기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된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점전하 에 의한 전기장이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소제목이 나오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전기력의 크기는 원래는 요거죠, 그죠? 원래는 전기장의 세기를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Q분의 F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F 대신 뭘 대체해서 써줄 수가 있을까? 앞에서 배웠던 요 쿨롱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체해서 요 F 대신 이제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지, 그지? 그래, 그래. 그러면은 다시 써보면 Q분의 K R제곱의 Q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여기 중요해. 여기 중요한데 점전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점전하라고 가정해 봅시다. 점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입자 아주 작은 입자들이 갖고 있는 이제 전하량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점전하의 전하량, 점전하 이렇게 부르거든요. 물리학에서는. 그러면 이런 점전하가 존재하고 이놈도 뭘 펼쳐? 이런 전기장을 갖다가 이렇게 쭉 펼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때 이 점전하 주변에 어떠한 임의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바로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어떤 논리를 이용해서 풀면 되냐면 바로
이런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파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얘가 갖고 있던 전하량을 우리가 Q라고 얘기를 하고, 알겠지? Q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지점에서의 어떠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가장 쉬운 건 아까처럼 이놈이 받게 되는 전기력과,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서의 전기력이 지금 없잖아.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니까.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임의의 입자를 여기다 하나 놓는 거야. 얼마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를 놓냐면 1쿨롱이라고 하는 입자를 가지고 있는 전하를 여기다 놓았다고 가정을 하고, 알겠지? 그때 그 입자까지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놈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1쿨롱이니까 왜 1로 놓냐면 1은 생략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Q 곱하기 1은 Q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1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요 Q가 사실은 어떤 전하에 해당되는 거냐면 바로 어떠한 입자가, 이게 아까 요 Q분의 F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이게 어떠한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전기장의 세기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가 1쿨롱짜리를 놨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때 이 Q는 누구의 Q야? 저 단위죠. 여기에 있는 전하의 전하량 아니냐 이게.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표현을 해줄 때는 Q 프라임, Q 프라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약분 처리가 됩니다. 약분 처리.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리냐 아냐? 뭔지 아냐 이거? 예. 그러면 이 Q는 누구의 Q야? 저 중심. 그렇지. 요놈의 점전하의 전하량이. 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은 Q. 어떤 임의 지점에다가 1쿨롱짜리를 놨을 때 그놈의 전하량은 Q 프라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공식에다가 놓고 적용을 시켜보면은 Q 프라임 분의 K R 제곱의 Q 프라임.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Q 프라임이 이렇게 약분되는 효과가 생겨버려.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K R 제곱의 Q 이런 식의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떤 점전화 주변에서 어떤 임의 지점이 떨어진 거리가 있고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냐 이거? 이해가 되게끔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이게. 애들한테는 다 이게 서먹서먹 해가지고 이게 뭐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식의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공식을 점전화 주위에 어떤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론으로 정의하고 있어. 너희들은 이런 과정 필요 없고요. 뭐 써요? 그냥 요걸 공식처럼 쓰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근데 이제 얘가 왜 Q가 나왔지? 왜 Q 프라임 이거 하나 어디 갔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공식이니까. 자, 이게 점전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 좀 이따가 이거 굉장히 많이 써먹을 공식이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자, 전기장 됐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 있냐? 아직까지는 괜찮지. 아직까지는 좀 더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전위로 가고 있습니다. 전위는 뭐의 약자라 그랬지? 전자의 위치. 전방 전자의 위치? 전기적 위치 에너지. 그렇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이찬이 우리 들은 건 있었고 저번에 한번 하지 않았냐 이거? 그지? 전이차라고 하는 개념이 전압의 개념이다. 그래서 전압을 예전에 전기 회로에서는 우리가 그냥 막 누르는 힘, 밀어주는 힘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 이런 것들을 전이차, 이것을 전압이라고 부르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라, 에너지 차로 인식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전위의 개념을 알아야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전위의 개념을 소개를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지, 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기장이 펼쳐져 있는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배웠잖아. 어느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어느 극을 향한다고? 마이너스 극성을 향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량이 지금 펼쳐져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양성자 하나를 갖다가 저기 양극 쪽으로 가까이 이 놈을 위치시키려고 한다면 그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힘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가정하면 이 입자에게 우리는 뭘 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W는 FS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입자에게 2를 해줘야만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입자를 이동시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냐 안 맞냐? 맞잖아, 그지? 왜 힘을 줘야 된다고? 양성자를 양극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게 하려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력을 이겨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에너지를 E2라고 그러고 여기서의 에너지를 E1이라고 했을 때 이 입자는 FD만큼의 에너지를 공급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을 때의 입자가 더 높은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단 말이야. 즉 단순한 같은 양성자라 하더라도 양극과 음극 쪽에 어떻게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뭐의 차이가 생겨?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맞냐 맞냐? 그것을 그러면은 조금 더 여기 있는 이 전기장과 곁들여 가지고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볼트를 써서 이렇게 씁니다. 문자로. 이게 이제 전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문자가 볼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위를 나타내는 거고 전위의 개념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Q분의 U라고 해가지고 U는 그 어떠한 입자의 그 입자가 있는 그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갖다가 얘기할 때 우리가 U라고 쓰거든요. 그리고 이 Q는 이제 전하량이니까 어떠한 입자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전하가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겠죠? 단위는 뭘 쓰냐면은 줄 퍼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위치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고, 그지?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기 때문에 줄 퍼 쿨롱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위의 크기를 갖다가 산수라 하고 있는데 이건 의미적인 거고요. 의미적인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전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 공식보다는 다른 공식을 훨씬 더 많이 쓴다. 그 공식이 바로 뭐냐면 V는 Q분의 W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W. 그러니까 요거 해석해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그 정의를 정확하게 이게 문자로 표시하면 되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해준 이래야. 어? 단위 양조하는 해준 단위 양전화가 해준 일회양이야? 이래야. 에게 해준. 그렇지. 공급받은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W는 공급받은 에너지, 공급하는 에너지의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은 선생님이 의미적으로 U를 쓰긴 했지만 이러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실제 전위의 개념은 Q분의 W, 즉 단위 전하가 공급받은 에너지의 양으로 정의합니다. 이게 전위의 의미야. 이게 전위. 뭐 대충 알겠냐? 네. 그래서 단위는 요게 이제 줄퍼 쿨롱 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원래 뭘 쓰냐면 볼트란 걸 쓰죠. 볼트란 걸 씁니다. 줄퍼 쿨롱 또는 볼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위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산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근데 이 공식은 어디까지나 어떠한 임의 지점에 있었을 때 그 지점에서의 그 입자가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에너지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 번째 뭘 배워야 되냐면 전이 차가 뭔지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전이 차. 그래서 너희들 책에 15페이지에 보면은 전이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옆에 써 있냐면
우리가 늘상 잘 썼던 전압의 개념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전이차는 우리가 델타 V라고 얘기합니다. 델타 V. 맞지? 그래 안 그래? 네, 전이의 변화량이라고 해가지고 델타 V라고 쓰고요. 델타 V는 Q분의 W 공식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이차 공식이에요. 전이 공식을 응용을 해가지고 델타 V는 Q분의 W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대충 알겠지, 그지? 네.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델타 V는 VB-VA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각 지점에서의 전이의 크기의 차로 해가지고 Q분의 W로 나와 있는데 맞지? 이것이 이제 공급받은 에너지의 양으로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것을 응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식을 많이 쓰냐면 W는 Q 델타 V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공급받은 에너지의 양 또는 일의 양의 크기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산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만 응용을 하느냐? 그건 아니지. W는 아까 우리 역학으로 가져가면 F S, 그치?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원래 공식이 W는 FS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하고 살짝 융합을 좀 시켜볼 건데 S 대신 우리 뭘 쓸 거냐면 D를 쓸 겁니다. 아까 어떤 입자를 D만큼 이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F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좋을까 이거? 저거 안- 그렇지. 아까 전기력 공식에 해당되는 K R제곱의 Q1, Q2 요거를 갖다가 이제 F 대신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한번 대신해서 쓰게 되면 F 대신 K 이거 이제 D라고 할게요. 어떤 점입자가 두 지점에서 각각 점입자가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알겠지? 그러면은 D 제곱의 QQ. Q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여기에 뭘 곱하는 거냐면은 D를 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분. D가 약분 처리되면서 1의 양의 공식이 K D분의 Q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뭐지? 어떠한 물체에게 해준 일의 양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뭐의 크기를 구한다? 그 일의 양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응용을 하면 W는 이제 QV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W 대신 여기다가 QV를 대체해서 집어넣고 큐가 이거는 FD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F는 아까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Q2로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Q2를 대체해서 집어넣게 되면 Q가 약분 처리되면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V는 ED라고 하는 공식으로 바꿔서 표현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수식 장난이 좀 많이 심하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좀 많이 심한데 다 이런 공식들이 이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 공식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무슨 효과라고 얘기하냐면 홀 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홀 효과 들어봤을까 모르겠는데 홀 효과. 너희들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홀 이펙트 이용한 조이스틱 있거든. 플레이스테이션 사용하다 보면요, 플레이스테이션 이 방향키가 가끔 잘 안 먹을 때가 있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쏠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좀 부작용들이 좀 있는데, 그때 그러한 그 부작용, 이런 접촉 방식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조이스틱 형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홀 효과를 이용한 이제 조이스틱이랍니다. 이게 이 홀 효과가 요겁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홀 효과.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 막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번,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쿨롱 법칙을 통해서 F는 K R 제곱의 Q 프라임, 그치?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이제
정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힘의 크기를 산술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전기장과 더불어서 전기력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까지 알겠지? 이거 네. 되게 중요하니까 이 내용 잘 알고 있으시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이 펼쳐져 있는데, 그 전기장의 세기는 이런 관계로서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응용을 하게 되면 점전화 주위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K R제곱의 Q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알겠지? 네, 전기장의 세기를 갖다가 우리가 수치화해서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전기장과의 전위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서, 전위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그때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Q분의 U 또는 Q분의 W. 맞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그러한 전위차 공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서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까지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응용 공식들은 그때그때 내가 이것들을 막 응용해서 변형해서 막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식들 조금 너희들한테는 조금 좀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은 하이탑을 배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공식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가 되어야 될 공식을 체크를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전이차 공식 요거 알고 있어야지, 그지? 이거를 알면 W는 QV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거니까 이거 기본 공식으로서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인 거고, 두 번째는 W 공식을 이런 식으로 FS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도 같이 참고해서 알아주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V는 ED 공식, 이거 같은 전위를 구하는, 전위차를 구하는 그런 이제 공식이지만 Q분의 W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ED, 전기장과 함께 ED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위차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까지, 여기까지 쭉 다이렉트로 쭉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럼 어떻게 문제에 활용되느냐,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자, 저희들 2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문제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해봅시다 이거. 따라. 같이 할까요? 1번.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전하량은 1쿨롱이다. 맞냐? 기본 전하량은 1쿨롱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하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625경의 입자들이 갖고 있는 전하량이야, 그게. 알겠지? 그러면은 1쿨롱을 나눠야지 625경으로, 그치? 그게 기본 전하야. 그래서 음전하가 갖고 있는 기본 전하의 양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입니다. 이거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음전하. 그 다음에 양전하도 똑같아요. 양전하도 이거하고 똑같은 전하량을 갖고 있는데 다만 부호가 다르지. 자, 요게 양전하가 갖고 있는 전하량에 해당되니까 요거는 상수처럼 늘상 쓰이는 것이니 우리가 이건 기본적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단위전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 중에서 기본 입자들이 전자, 양성자 아니냐, 그지? 그들이 하나씩 그 입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기본 전하량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그 기본 전하량의 크기는 1쿨롱이 아니라 바로 요겁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양성자와 양전하량과 전자의 음전하량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하량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질량은 차이가 있지만 두 입자가 갖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중성원자의 전하량은 0이다. 맞냐 이거? 중성원자는 정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하량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을 원자핵의 전하량은 양성자의 수에 비례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지? 그래 안 그래? 예, 양성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 기본 전하량이고요. 그 수에 비례합니다. 기본적으로.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빨리빨리 풀어봅시다. 이거는 이제 정전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2번의 답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기역과 디귿.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자, 이제 3번부터가 오늘 아까 배웠던 내용들이 해당되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 AB 두 개의 입자가 R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EQ-Q로 지금 대전되어 있는 입자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근데 이 두 입자를 어떻게 했대요? 서로 접촉시켰대. 접촉. 그러면 이 둘을 이게 전하량이 차이가 있는 입자들을 접촉시켜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같아질 때 그렇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정전기 할 때 두 입자가 전하 차이가 생기면 접촉을 하게 됐을 때 두 입자가 전하량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현상이 생겨버려. 그때 그 어디까지 그럼 같아지게 될까? 그 같아진 전하량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같아진 전하량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두 입자의 전하량을 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2분의 1로 양분시키면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은 두 입자가 지금 플러스 2Q 마이너스 Q니까 합치면 Q 되죠. Q. 그게 2분의 1씩 되니까 두 입자가 0.5쿨롱, 0.5쿨롱 또는 2분의 1쿨롱씩 각각 전하를 나눠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극성이 어떻게 돼버려요? 둘 다? 둘 다 뭘로 돼? 중성이 됐어? 중성이 무슨 전하를 가져? 플러스 둘 다 플러스가 돼버렸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런 식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1번의 답은 2분의 1Q 플러스 2분의 1Q. 그 다음에 2번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가와 나 중 어디에서 더 큰가라고 써있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이건 볼 것도 없이 가가 큰 게 맞긴 해. 근데 이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아까 배웠던 쿨럼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가 같은 경우는 K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R 제곱에 하나는 EQ 하나는 마이너스 Q 요거니까 K R 제곱에 얼마야? 아이고 씨. 마이너스 2Q의 제곱. 이제 요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K R 제곱에 2분의 1Q 곱하기 2분의 1Q 요거니까 얼마야? K의 4Q지 4Q 그지? 4R이구나. 4R의 제곱에 Q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에 게 더 크죠. 크기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쿨럼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런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고 다음 4번 이거 답 뭘까 이거? 4번의 답은 기역 니은입니다. 기역 니은. 그 기역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회전한 각도하고 비틀린 수정실에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는 당연히 비례하죠. 돌림이 크면 많이 회전하겠지.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니은 A와 B에 대전된 전하량이 클수록 회전 각도가 더 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쿨럼 법칙은 그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와 균형추는 도체막대로 연결되어 수정실에 매달려 있다라고 도체막대로 연결되면 안 돼요. 전하량이 도체막대 쪽으로 이동해 버릴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디귿은 절연막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니은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시까지인데 다 풀지 말고요. 좀 기본적인 것만 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이번엔 뭐 풀어볼 거냐면 6번 한번 풀어봅시다. 6번.
6번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6번 자 오늘 배웠던 전기장 공식을 좀 응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자 이거 보자. AB가 X축상에 D1인 점에 각각 고정되어 있대. 근데 X가 0인 점에서의 전기장은 0이래 지금. 맞지? X가 0인 지점이면 여기가 지금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됐다는 얘기인데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저 지점에서 그 입자가 전하량을 얼마씩큼씩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양성자에서는 사방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어떤 전기장을 갖고 있대? A가 이 문제에서는 Q라고 나와 있지, 그지? A가 Q입니다, 요거. 그럼 얘가 지금 양성자라는 뜻이고요.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이냐면 왼쪽 방향의 전기장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이거. 왜? 양성자니까 전기장을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이렇게 뿜는다니까. 이해되냐? 근데 여기 5점에서의 이 A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야, 왼쪽 방향. 알겠지?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요. 방향이 어때야 돼? 얘가 0이 되려면 반대 방향으로 B의 전기장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B의 전기장이 오른쪽 방향을 갖게 되려면 얘는 플러스가 아니라 반드시 무슨 극이어야 돼? 마이너스 극이어야 돼. 그래야 들어가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자, 이해됩니까 이거? 자, 전기장의 방향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QB가 안 나왔어. 제가 마이너스 극선일 건 분명해. 그지? 근데 QB가 안 나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구해봐야지. 아까 전기장 어떠한 임의의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었어. 아까 뭐였어? 바로 요거. 맞지? 요게 어떠한 임의의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각각 두 입자의 전기장의 세기가 같다라고 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맞지? 그럼 계산해보자. 얘는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K에 D제곱 왜? 그지? 얼마 해야 돼 얘는? 얘 전하량이 Q라고 그랬으니까 Q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반대로 여기다 놓게요 그냥. 알겠죠? 싫으냐? 여기 놓게 그냥. K에 얘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2D만큼 떨어져 있지, 그지? 그래서 2D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얼마의 전하량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QB에 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해가지고 QB의 크기를 구해보면 QB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Q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4Q. 만약 극성을 모르겠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극성 안 해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A의 전하량의 크기가 Q일 때 X가 3D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자, 이제 QB를 알았으니까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래. 여기서의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방금처럼 이런 형태로 구해주면 되겠지, 그지? 빨리 구해봐. 얼마 나오는지. 빨리. 다 가르쳐줬어. 빨리 구해봐. (3D에서의) 전기장의 세기.
정답은 뭐예요? K 마이너스 붙여야 돼 앞에. 마이너스 K 4D의 제곱분의 15Q 나오지, 그지? 이게 답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는 세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냥 절대값 해서 마이너스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런 전기장의 활용 문제들이야. 어렵냐?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요. 할만하냐? 예. 에이 설마. 이거 되게 까다로워. 이거 공식부터가 까다로워. 공식부터 이거 암기가 안 되면요 못 풉니다. 근데 암기하기 싫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에 훑어보면서 공식 계속 써보면서 문제를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 파트 같은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젠장을 군대 얘기. 어? 근데 군대 얘기? 이건 또 갑자기 군대 얘기. 남은 시간 또. 이제 딱 군대 얘기를 할 타이밍이. 타이밍이 되겠어요. 적용 문제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타이밍. 분이 어려워가지고 이거 씨. 그냥 문제. 왜 이렇게 어려운 파트를 넣어가지고 이 난리니 이거. 아, 모든 거 아무것도 다 얘기해. 기본만 풀어보자. 기본. 10번 한번 해봅시다. 10번. 기본기에 충실하는 거. 자, 10번 한번 풀어봅시다. 10번. 자, 10번에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네. 일단 1번부터 보면은 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림 그리는 것도 짜증나네. 0에서 D, 2D, 3D, 4D.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양성자 하나가 있는 거고, 플러스 Q는 플러스 Q. 그 다음에 4D에 금전화 마이너스 Q짜리가 하나가 있는 건데, 2D와 3D 지점 중에서 전이가 더 높은 지점은 어디냐? 전이가 더 높은 지점은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뭘 적용을 시켜줘야 되냐면, 아까 V는 Q분의 W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래. 근데 이 W 대신 K R분의 Q 프라임을 대체해서 써줄 수가 있어, 그지? 아까 W의 크기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맞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때 이 Q가 사실은 프라임이야. 그래서 약분 처리되면서 K R분의 Q, 요게 전이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 공식 이런 식으로도 요용이 가능하거든요. 연병 씨 하지 마. 진짜 짜증난다 이거. 아, 이걸 어떻게 애들이 응용하냐고 이 문제를, 그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Q 같은 전화량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R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작아. 전이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2D하고 3D 지점에서는 누가? 2D 지점에서 전이가 더 큰 거야 이거. 알겠지?
그렇게 응용하지 않아요? B가 땡기는 건 무시하는 거. 예, 아니 무조건 전이는 양성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성자 입장에서 양극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이가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펼쳐져 있냐면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거든. 맞지, 그지? 아까 이 모델에서 보면 이렇게 전기장이 펼쳐져 있는 영역에서는 플러스 양극 쪽이 더 높은 전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하를 놓으면 전하들이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형태를 띠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거야?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즉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어. 다 이런 개념이 같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개념 때문에 이런 거다,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아니 옛날에는 이런 거였어,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 원인을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얘는 어차피 전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2D와 3D 중에서 어디가 전위가 더 높냐? 라고 한다면은 양성자 입장으로 해가지고 2D다. 너무 당연한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와 나 중에서 X가 2D인 점에서의 전위가 더 큰 경우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 가와 나, 가는 지금 음성자가 있는 건데 음성자가 겁나 가까운 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나는 음성자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어. 겁나 멀어. 그치?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딘가에는. 근데 이제 요 좌표상에서는 안 보이는 지점에 있다.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같은 2D라고 하더라도 또는 같은 3D라고 하는 지점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디가 더 전위가 더 클까? 라고 한다면 납니다. 나예요? 네, 납니다. 맞아. 실수. 당연한 거지. 저거를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 여기 안 보여요. 전자. 전기장? 계속 계산하는데. 이건 전이 물어보는 거잖아. 이건 전기장. 틀려. 헷갈리지. 민중이 헷갈릴만 해. 그제? 전기 아니에요. 아니지. 너 헷갈리지 마. 그지? 헷갈릴 겁니다. 아이고. 일찍 끝내는 저희 좀 일찍 끝내고 그래, 맞네. 지구과학 우리는 숙제도 있어요.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그지? 근데 자,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도 오늘 전이 그냥 얘들아. 그냥 오늘은 맛만 보자. 입시에 안 나옵니다. 나오면 하이탑에 있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나오면 입시에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다만 만약 중등 과정에서 너희들이 입시를 만약 너희들이 면접을 들어갔는데 중등 과정에서 전압 얘기가 나왔어. 어떻게 보면 전압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니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입시관이 너 근데 전압이 뭔 줄 아냐? 아니 하나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그때 전압이요? 누르는 거요. 이지랄하고 있으면 이제 떨어지는 거고. 바로 그냥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를 전위로 알고 전위차라고 전위차를 전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이 번쩍한다. 이 새끼 봐라. 설마 이 새끼 틀릴 때까지 3떨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3떨 모르냐? 그 영재학교 3차에서 떨어진 놈들. 그 과거에서는 3떨 엄청 많이 찾거든요. 왜냐면 실력적으로 검증이 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3떨 애들을 막 어떻게든 찾으려고 그래. 이제 그런 애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과거 준비를 안 한 일반 중등 과정만 마스터한 애들하고는 이미 개념적인 원리가 이런 터득한 그 수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요. 선생님, 삼떨이나 인성에 문제가 있다. 3떨이면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2차 점수가 좀 모자른 애예요. 그러니까 2차를 합격시킬 때 1.5배수나 2배수로 합격시키거든요. 그러면은 1등부터 쫙 만약 200명을 모집한다 그러면 200등까지 딱 했는데 이게 성적순으로 이렇게 딱 2차 성적순으로 쭉 놓은 거거든. 201등. 그래서
우리는 100명까지만 합격시키는 상황인데 일부러 200등까지 쫙 점수별로 이렇게 쭉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기 100등 중 안에서 그 미친 무슨 정신병자가 있지 않고서는 얘가 입이 막 너무 튀는 애가 있어.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빼고 얘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없어. 요 안에 다 무난해. 애들이 괜찮아. 뽑을만해.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뽑히는 거고 얘가 얘네들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3차 아무리 잘 봐도 의미 없습니다. 이미 결정나. 이미 결정나 있어요. 개병신만 아니면 또라이 짓거리만 안 하면은 문제 없어요. 근데 가서 싸워. 진짜요? 싸우고 붙여야 싸우는 게 돼. 있어. 진짜로. 나쁘지 않아. 원래는 개새끼하고 막 싸운다니까. 김남준 거 네가 아니 왜 그런 데서 미친 거 아니야? 내 제자가 한 명 그랬다니까. 진짜로. 어떻게 됐어요? 강원도에서 와가지고 이 성질이 좀 더러워. 그래서 내 새끼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아뭘 꼬라고 해. 야뭘 거라고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지 뭐 어떻게. 뭘 꼬라 씨.